역술인들이 이 사건에 등장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등장했어요 그때. 이 역술인들이 트위터상에서 다시 한번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 네. 거론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원정 스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정수장학회 해결을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굿판을 벌였고 그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이야기를 초연 스님으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주장을 했습니다. 트위터상에서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굿판을 벌인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초상화가 앞에 놓여 있는 그런 굿판이 벌어진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새누리당에서 원정 스님을 고발하자마자 네티즌이 올린 사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왜 고발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굿을 했다는 거 아니야. 네. 원정 스님의 주장은 자기가 듣기로는 굿을 했다. 1억 5천짜리.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아니야. 예. 정수장학회 관련 문제 잘 풀어달라고. 네. 그랬더니 새누리당이 고소를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왜 고소를 했을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 네. 예. 물론 이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서 역술인들이 등장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 네. 응? 많이 등장했는데 실제 그래서 굿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그냥 굿을 했다고 말하는 게 무슨 죄냐고, 그지? 근데 왜 이걸 막느냐? 보수 진영에서는 큰 덩어리가 기독교 단체와 보수 기독교 교단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 예. 그런데 이게 사실로 드러나거나 이 논란이 커지면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고소를 해버린 거지. 정말 잘 지적하셨는데 이 굿판은 개신교 쪽에서는 용인 못합니다. 확실하게. 근데 나는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대선이 끝날 때까지 밝혀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죠. 네. 근데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를 앞에다 놓고 어떤 굿을 하는 무당을 하나 보이는 사진은 이건 팩트야. 네. 이 굿을 그냥 박정희 대통령을 흠모하는 개인이 한 건지 아니면 누가 한 건지는 사진만으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사진들이 갑자기 사방팔방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저 몇 장 봤어요. 이런 큰 굿판에 사람들이 간다고 구경도 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찍은 사진들이 자꾸 트위터상에서 날라오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이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그거 잘못한 것 같아요. 내버려두면 트위터상에서 한 스님이 주장한 걸로 끝날 텐데 고소 고발을 얘네들이 수법 무거든. 고소해, 고발해, 입을 닫아, 그렇죠. 닥치게 만들어. 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잘못 판단했다. 고발이 된 건지 그 고발이 된 당사자인 원정 스님을 연결해서 그 사연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중에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 정수장학회 문제 때문에 잘 해결되라고 굿대해줬다 박근혜. 박근혜 후보 얘기 나와서 네, 확실하게 나왔어요. 자신이 그래서, 먼저 얘기한 거군요. 네, 본인이. 그래서 내가 너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마 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억 5천. 그리고 여기서 했냐? 그게 빌딩이니까. 여기서 했냐? 그러니까 굿당에서 했다. 어디라고 했는데 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박근혜가 직접 참석했냐? 참석했다. 이 세 가지는 내가 질문해서 받은 답이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고 확실해요. 또 확인해 보자면 네, 그날 또 김치를 담고 있어서 김치도 몇 푸개 얻어와서 맛있게 먹고. 그러면 그 법당에 김치를 담근 날이군요. 네네, 김치를 몇 사람이 담고. 그렇죠. 박근혜를 시키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항상 옛날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환관 정치가 된다는 거예요. 환관 정치. 그러니까 환관이라는 게 불알이 없는 놈들이니까 씨가 없잖아. 씨를 생산 못하니까 생각에 이 씨알이 없는 사람들이야. 생각에 씨알이. 그러니까는 알아 새긴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박근혜 후보는 진정한 대화를 안 해. 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경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 주변의 떨거지들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그 주변의 사람들에 의한 그 정치 행태를 굉장히 보수 세력들도 두려워하죠. 거기에 볼 것이 너무 없다. 사실은 박근혜 주변의 인물들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쌍팔년대 그렇죠. 유신 시대의 관계를 맺었던 인물들. 지금 전두환 각하께서 또 저기 비켜 하고 다니고 있어요. 벌써. 12.12 동지. 그러니까 70년, 80년대 인물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거든요. 저 그럼 이 구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말이죠. 일단 개신교계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그것 예.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에서 그 사실을 만약에 개신교를 걱정하지 않았다면 구술했다는 거 가지고 뭘 숨겨. 예. 안 숨기지 당연히. 일단은 이 목사님들이 지난 선거만 보시더라도 믿는 분을 대통령으로 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이명박 장로를 세워야 한다. 대통령으로. 근데 이제 이랬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잖아. 예. 사이비 그래도 종교 구술한다는 집단 거는- 되게 가까우셨어요. 지금은 무교인데 예.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 최태민이라는 분이 사이비 종교 교주였죠. 교주였지 않습니까? 그건 20년 동안 협력 관계를 맺었던 거 아닙니까? 새로운 종교라고 해. 새로운 새로운 종교. 종교. 아니 근데 내가 그래서 사이비 잠시- 종교라는 표현이 네. 부적절한지 살펴봤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뉴스에서 사이비 종교 교주로 딱 나와 있어요. 아니 맞아요. 근데 그렇지. 태자마마였잖아 스스로. 전통적인 보수층의 지지 기반인 기독교층이 네. 기독교계가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예. 들리고 일어날까봐 거꾸로 생각해봐. 자, 문재인 후보가 음. 1억 5천 구술했다는 의혹이 있다가 저봐 이 씨발 지금 새누리당에서 융단 폭격을 때려가지고 야 너 돼지 총선 때 말이야 부활절 때 예. 대형교회에 짝 뿌렸잖아. 조선일보가 죽었죠. 일면에 내가지고 예. 그 짓을 하고도 남는데 네. 지금 거꾸로 고발을 하고 있잖아. 한 2주 전에 서울광장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전국의 무속인들이 예. 태극기를 흔들면서 구판을 벌였어요. 서울광장에서 어. 대한민국이 앞으로 야, 나가게 해주세요. 뭐 말은 하는데 네. 굿하는 내용이 특정 후보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예. 자, 후보 이름만 안 나왔죠. 아주 가까웠어요. 이 사안을 공중파는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 바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눈물이 안 났잖아요. 그리고 담화를 발표할 때 32초 동안 눈을 뜨고 있어서 눈물이 난 거거든요. 카운팅 다 했던데 딱 32초 만에 눈물이 났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저는 대통령이 뭔가 막혀 있다고 봐요. 지금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유 작가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건넨 박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 이론이 아니라 심리학자의 도움이 있어야 해석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형님이 오셨을 때 남 얘기하듯이 하잖아요. 옆에서 위로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게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떤 정치 이론의 도움이나 국가 이론의 도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심리학자의 도움이 있어야만 설명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궤도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폐는 적폐, 나는 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그 일부가 되어 있는 적폐를 손대야 되는 게 대통령의 과제인데, 나는 떼놓고 적폐를 얘기를 하니까 없앨 수 있는 적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80 넘은 어떤 할아버지를 뭐 토크쇼하고 이러는 분을 뭐 어디 공공기관에 고스란히 지금 그 적폐 속에 있어요. 대통령이 적폐를 씻어내야 된다는 진단은 동의를 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거라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적폐의 일부인데 자기는 빼놓고 어디를 혁신합니까? 유 작가는 야당에 대해서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죠. 네. 근데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를 앞에다 놓고 어떤 굿을 하는 무당은 하나 보이는 사진은 이건 팩트야. 네. 이 굿을 그냥 박정희 대통령을 흠모하는 개인이 한 건지 아니면 누가 한 건지는 사진만으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사진들이 갑자기 사방팔방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저 몇 장 봤어요. 이런 큰 굿판에 사람들이 간다고 네. 구경도 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찍은 사진들이 자꾸 트위터 상에서 날라오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이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그거 잘못한 것 같아요. 내버려 두면 트위터 상에서 한 스님이 주장한 걸로 끝날 텐데 고소 고발을 얘네들이 수법 무거든. 고소해, 고발해, 입을 닫아, 그렇죠. 닥치게 만들어. 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잘못 판단했다. 고발이 된 건지 그 고발이 된 당사자인 원정 스님을 연결해서 그 사연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중에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 정수장학회 문제 때문에 잘 해결되라고 그때 해줬다 박근혜. 아, 박근혜 후보 얘기 나와서 네, 확실하게 나왔어요. 자신이 그래서 먼저 얘기한 거군요. 네, 본인이. 그래서 내가 너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마 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억 5천. 그리고 여기서 했냐. 그게 빌딩이니까. 여기서 했냐. 그러니까. 굳이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왜 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그냥 구설했다고 말하는 게 무슨 죄냐고, 그지? 근데 왜 이걸 막느냐? 보수 진영에서는 큰 덩어리가 기독교요. 기독교. 단체와 보수 기독교 교단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 예. 그런데 이게 사실로 드러나거나 이 논란이 커지면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고소를 해버린 거지. 아, 정말 잘 지적하셨는데 이 굿판은 개신교 쪽에서는 용인 못합니다. 확실하게. 근데 나는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대선이 끝날 때까지 밝혀질 역술인들이 이 사건에 등장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등장했어요 그때. 이 역술인들이 트위터상에서 다시 한번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 네. 거론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원정 스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정수장학회 해결을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굿판을 벌였고 그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이야기를 초연 스님으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주장을 했습니다. 트위터상에서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굿판을 벌인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초상화가 앞에 놓여 있는 그런 굿판이 벌어진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새누리당에서 원정 스님을 고발하자마자 네티즌이 올린 사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왜 고발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굿을 했다는 거 아니야. 네. 원정 스님의 주장은 자기가 듣기로는 굿을 했다. 1억 5천짜리.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아니야. 예. 정수장학회 관련 문제 잘 풀어달라고. 네. 그랬더니 새누리당이 고소를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왜 고소를 했을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 네. 물론 이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서 역술인들이 등장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했어. 네. 응? 많이 등장했는데 실제 그래서 굿을 했는지 안 했는지